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오늘 상한가 랠리에서 준비한 주제는 7월 대폭락 이때 나옵니다. 그때 전부 올인하세요라는 내용으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이제 곧 7월에 눌림목 타이밍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 명확한 이유를 설명해 드리면서 어떤 타이밍에 우리가 주식을 매수해야 될지 그에 따른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시청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제 이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라는 의견도 있으셔서 제가 일부러 마이크를 좀 보이지만 이렇게 위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하시면서 조금이라도 불편한 부분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피드백 해주시면 제가 해당 내용 판단해 보고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우리가 증시 하락을 계속 분석하는 이유는 뭐냐면 계속해서 폭락이 이어지기보다는 적절히 하락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를 좀 시작해야 되기 때문이죠. 좋은 종목들을 사기 위해서 결국 우리는 하락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럼 좋은 종목들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한 자료집이 있습니다. 2015년도 하반기 대세 상승 자료집이라고 해서 시장에서 주도 성장이 가능한 기업들만 싹 다 모아놓은 자료집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주, 로봇, 자율주행, 풍력, 태양광까지 핵심적인 기업들만 모아서 총 20페이지가 넘는 23페이지에 가까운 분량으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 테마 이슈의 업종에 대한 이야기부터 관련된 종목들 상세하게 분석해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자료집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96,700분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미리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아마 이제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받아갈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100% 무료니까요. 꼭 받아가 보시는 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인 시장 하락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7월 시장 하락 이유 두 가지입니다. 그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이슈가 있긴 하겠지만 객관적으로 통계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것들 딱 두 개만 추려봤어요. 뒤에 부가적인 설명도 또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두 가지 먼저 생각하시고 몇 가지 더 있는 부분 언급해 드리는 것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명확하게 시장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이유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부채 한도 협상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생각하실 분들이 있어서 일단 눈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제 항상 미국은요, TJ 잔고라고 해서 미국 재무부 통장이 있어요. 이 통장을 급속도로 채울 때가 있습니다. 쭉 비워졌다가 급속도로 채울 때, 보통 부채 한도 협상이 잘 안 됐을 때 쭉 지금 부채 통장이 비어가다가 나중에 부채 한도 협상이 되고 나서 쭉 통장을 다시 채우는 과정 속에서 유동성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서 채권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때마다 미국 증시는 항상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최근에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첫 번째 2022년도 지금 1월달 2022년도 1월달에 쭉 TJ 잔고를 채운 거 보이시죠? 이 시장 자금이 이 잔고를 몰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2022년도 1월달에 증시가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특히나 한 3개월 동안 지지부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3개월 동안 급하게 이제 성장 잔고를 채웠었거든요. 그 뒤에도 보시면 2023년도 지금 현재 시기도 있죠. 2023년도 정확히 7월입니다. 7월 달도 보시면 급하게 TJ 잔고를 쭉 채우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쭉 채우는 과정 속에서 증시는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나 한 3개월 정도 동안은 힘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그 사실상 유동성이라는 것 자체는 변하지 않고 정말 시중에 이제 정말 근본에 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시가 몇 퍼센트든 15% 떨어져요, 10% 떨어져요, 7% 떨어져요, 20% 떨어져요, 이런 것까지는 예상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증시가 약해지는 시기는 분명하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면서 가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곧 이 TJ 잔고를 채우는 시기가 오거든요. 최근에도 이 TJ 잔고가 굉장히 많이 말랐었습니다. 이제 과거만큼 최바닥까지 찍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제 곧 7월 달까지 만약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이 TJ 잔고가 많이 마를 예정이거든요.
보시면은 미국의 디폴트 위기라고 해서 트럼프의 크고 하나의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7월 중순에서 8월 사이에 디폴트 위기, 이 통장 잔고가 다 비면 미국 재무부에 돈이 없으면 정책은 무슨 돈으로 합니까? 정부 정책 자금이 없어지니까 시장 돈이 사라지니까 세상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미국이.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걸 보통 디폴트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공무원들 월급도 안 나오고 그러겠죠. 그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항상 디폴트 위기에 대해서 항상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현재 시기였는데, 이런 발언을 누가 했냐면 미국 재무부 장관이 했습니다. 7월 중순에서 8월 사이에 이거 진짜 최대한 미루고 미뤄봤는데, 제가 최근에 본 날짜는 7월 한 20 며칠 정도였어요. 7월까지 정말 이 부채 한도 협상 안 되면 우리 이제 통장 잔고 쭉 빈다, 이제 큰일 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왔었습니다. 재무부의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일 예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법안 통과 시 지금 이번에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법안을 통과시키죠. 크고 하나의 아름다운 법안에 이 부채 한도 협상도 하나에 껴있는 그 여러 개 법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안 통과 시에 2025년 지면적 1월까지 발행하지 못했던 미국 채권이 발행되기 시작하면서 대량의 채권이 쏟아지면 시장의 유동성 악화에 따라서 또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는 위기의 상태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이제 디폴트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되진 않고요. 이제 곧 통과될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증시가 좀 약해질 타이밍이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거 통과는 되는 거예요?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죠. 통과가 될 예정입니다. 보시면 상원을 통과한 트럼프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하원 통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보통 미국의 정치법은요, 미국에는 이제 상원이라는 게 있고 하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보통 이걸 역사에서 좀 따오면 영국에서부터 시행된 이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귀족 그리고 평민들의 대표들이 각각 나서서 결국에는 이 둘을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까지 이루어져야 정책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원, 하원으로 그 역사가 계속 이어진 건데, 중요한 건 이 상원은 이미 한 번 통과했고요. 이번에 통과한 법안이 하원 통과를 시작했습니다. 하원 절차 표결 진행 내에서 찬성 219표, 반대 213표로 가결 처리됐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하원에 이제 완벽하게 다 통과된 건 아니고 절차 표결이라고 해서 이거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는 이제 투표에서 결국에는 통과가 된 거죠. 트럼프가 이게 적극적으로 이뤄진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가 반대표를 던진 정치인들한테 한 명씩 전화했다고 합니다. 진짜 무섭죠.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왜 그래?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물론 여기서 협박을 했을지, 아니면 회유를 했을지, 아니면 설득을 했을지, 아니면 어떻게 수정 보겠다는 이야기를 했을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가 나왔을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이 부분이 통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절차 표결이 현재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이크 존슨 하원장은 법안 통과를 위한 최종 표결이 이날 오전 8시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건 한국 날짜로 해보면 지금 2025년도 7월 3일 오늘 날짜죠. 이 영상 바로 보시는 분들은 그리고 오후 9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게 시작돼서 언제 통과가 될지는 시간이야 우리가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적어도 오래 지나지 않아서 못해도 한 12시간 이내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빠르면 말이죠. 물론 반대 세력이 또 좀 올라오기 시작하면 통과 좀 늦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결국 통과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앞서 설명해 드렸던 대로 이 통장을 다시 채우는 과정 속에서, 비어있는 통장을 채우는 과정 속에서 다시 이 시장의 유동성이 빨려 들어갈 거고요. 그로 인해서 시장은 단기적으로 한 2-3개월간 시장에 눌림목이 나올 가능성이 꽤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과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비어있는 상황은 아니라서요. 이게 좀 업데이트 돼야 되긴 하는데, 과거에는 완전 바닥권까지 갔었는데 과거같이 완전 바닥권까지는 아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꽤나 채우는 과정이 엄청 고통스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난 폭락, 물론 한 10% 정도 나오면 폭락이라고 좀 할 수 있겠죠. 순간적으로 나오니까 보통 이런 것들은 쭉쭉 빠지니까. 그래서 충격적이긴 할 텐데 그 이상 엄청나게 폭락하기보다는 적절한 조정 정도가 예상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우리는 오히려 이런 시기에 좋은 매수를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조심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곧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약해지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7월 달은 관망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국내 시장도 그대로 따라가진 않을 겁니다만 미국 시장 기준에서는 그렇고 국내 시장도 완벽하게 똑같진 않겠지만 적절하게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꽤나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7월 달 중순으로 다가가서면 다가가설수록 악재가 하나 남아 있는데요. 바로 관세가 반영된 지표 발표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제 진짜 이제 정말 이게 무서운 거 이게 뭐냐면 관세가 반영된 물가 지표도 발표되고 실적 지표도 발표됩니다. 일단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4월부터 부과를 시작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서야 반영되기 시작한 거예요. 정확히 어떤 얘기인지를 간단하게 좀 보셔야겠죠. 트럼프의 관세 부과의 역사를 보시면 4월 달부터, 물론 뭐 3월 달부터 뭐 멕시코라든가 캐나다로부터 이야기를 먼저 주고받고 관세를 어느 정도 부과했지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건 4월부터잖아요. 특히나 뭐 중국 관세가 한 30%, 40%까지 올라간 게 이때입니다. 특히나 미국이 가장 예민하고 물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이제 중국에 영향을 끼친 시기니까 4월이 중심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 4월에 상호 관세 도입을 발표했었습니다. 나 도입할 거야. 라고 하면서 4월 5일 캐나다, 멕시코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도 뭐 얘네는 이미 관세를 매겼고 한 25% 정도 관세 매겼고 기본 10%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 다 관세 정도 매긴다라는 정도로 해서 다들 우려하고 있었는데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관세는 매기긴 하지만 그래도 10% 해볼 만하네 라는 정도였는데 갑자기 돌연 4월 9일 날짜로 상호 관세를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못해도 20%에서 많은 국가는 30%, 40%까지 되는 국가들 굉장히 많았고요. 심지어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갈등 속에서 100%가 넘어가는 거의 140%에 가까운 관세가 부과되기도 했었죠. 물론 나중에는 결국 취소되면서 한 40%대까지 중국군 내려오긴 했지만 그리고 뭐 다른 국가들은 관세 유예를 90일 동안 받긴 했죠.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중국산 관세에 대한 내용이 40%가 부과된 내용이 계속해서 지금 반영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물가 지표에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 반영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근데 바로바로 반영되지 않고 왜 이제 7월에 와서야 지금 현재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관세 도입이 뭐 순식간에 뭐 하루아침에 깜짝 나온 게 아니에요. 트럼프가 옛날부터 할 거야 하다가 3월에 시동 걸더니 4월에 전 세계로 도입한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기업들이 선구매를 통해서 관세 오르기 전에 미리 구매해 놓자라고 하면서 미리 대응을 해놨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관세에 대한 부분이 바로 물가에 반영되기고 실적이 바로 반영되기보다는 좀 시간이 좀 지난 후 한 달에서 뭐 2달 정도 잘 열심히 버티다가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중국산 관세 40%는 안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게 드디어 반영되기 시작한 물가가 적용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죠. 2025년도 5월 달에 나온 기사를 보면 월마트가 2분기 가이던스 제시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왜 제시를 안 하냐? 5월부터 가격 인상에 대해 왜? 트럼프 물가 때문에. 이제는 버틸 대로 다 버텼고, 이제 우리는 이제 5월 말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올린 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제 이미 재고 미리 선구매해 놓은 관세 부여되기 전에 싸게 구매해 놓은 이 제품 다 썼고 판매했고 이제는 비싸게 들여와야 돼.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가격 인상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선 구매 물량이 사실 5월, 6월 달 끝난 것을 보여줘서 관세가 적용된 물품 구매가 시작됐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 30%, 40% 정도의 관세가 부과된 상황에서 무역이 지속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런 부분이 현재 물가에 반영되는 거죠. 그러면 그럼 5월 달부터 바로 반영돼서 6월 달 지표에 나와야 되는데 왜 지금 7월이에요? 한 달 정도 좀 미뤄졌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선적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깜짝 텔레포트를 타고 순간이동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건 없어요. 항상 배를 통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구간에 기간을 두고 보통 물품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자연스럽게 물가가 현재 반영되기 시작한 시기가 한 달 정도 좀 미뤄진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6월부터 관세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거고요. 그래 관세가 부과된 이제 물품이 시작된 거고 이 지표가 드디어 7월 달에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뭔 소리 이해되셨죠? 그래서 6월 첫 번째 물가 지표는 7월 6월 달에 정보를 종합해서 7월 달에 발표하는데
7월 중순쯤에 CPR을 통해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통해서 처음 반영될 예정입니다. CPI 지표에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물가가 올랐는지 내렸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깜짝 잘못해서 오르게 된다라고 한다면 금리를 내리는데 비상이 좀 터지기 때문에 시장에 악재가 다가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요. 근데 이거 뭐 너의 뇌피셜이잖아요. 그거 안 오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안 오르면 뭘 조심해야 되냐면 안 올랐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구매를 잘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 오른 가격에 대해서 나는 차라리 이 가격을 살 바에 아낄 거야 라고 하면서 덜 구매했다는 얘기인데, 물가가 이제 또 오르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러면 사람들이 덜 구매했다라는 소리는 기업의 실적에는 악화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업 실적을 조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금리 동결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오히려 물가가 안 올랐을 때는 오히려 기업 실적 발표를 조심해야 되는데, 이 2분기 실적 발표 뭐 3월달, 4월달, 5월달 지표가 4월달, 5월달, 6월달 딱 딱 관세 적용되기 시작한 이 시기가 다 뭉쳐져서 드디어 발표되는 시기가 이제 2분기 실적 발표인데, 이 2분기 실적 발표가 7월 중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지표 발표도 그렇고 실적 발표도 그렇고 죄다 이 시기에 몰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봐야 되는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다양한 부분을 봤을 때 뭐 제가 하나로 뭉뚱그리긴 했지만, 관세에 대한 지표 발표가 시작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물가 지표에도 물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고, 그러면 뭐 금리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만약에 물가 지표에 문제가 안 생기면 오히려 기업 실적이 문제가 생길 것이다. 실적을 조심해봐야 된다. 그래서 조심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안 터질 수도 있겠죠. 우려죠. 근데 앞서 설명해드렸던 바와 같이 TGA 잔고로 인해서 미국 증시의 유동성이 줄어든 타이밍하고 딱 겹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현재 시기에는 단기적인 눌림목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꽤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여기에다가 아직 끝나지 않은 중동 전쟁 이슈도 있죠. 이란이 한방 맞더니 조용히 하는가 싶더니, 좀 살이는가 싶더니 이제 다시 나서고 있습니다. 나서면서 트럼프의 심기를 막 흔들고 있죠. 요즘에 유가도 또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단기적이지만 유가도 또 움직일 만큼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말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불편한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특히나 7월 달에는 좀 조심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오히려 눌림목 자리가 좀 나왔을 때 매수를 들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종목을 잡아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반기 대세 상승 자료집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자료집은 그럼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는 100%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무료니까 말씀드리죠. 유료면 말씀도 안 드립니다. 무료 어플리케이션 뭘 드리냐? 2배 급등 자료집 왼쪽에 있는, 그리고 1일 급등 추천주 매일 드리고 있고요. 매일 아침 주요 뉴스 플러스 관련주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매일 장 마감 이후 오늘의 강력 테마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짚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원래 하는 김에 저도 동기부여를 받고 매번 1000분, 2000분 봐주시니까 저도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도 성실함을 좀 더 키우고 여러분들도 무료 정보를 얻어가면서 서로 받아갈 수 있는, 저도 동기부여가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 가장 큰 단점이 좀 성실함이 좀 부족하다는 점을 메꾸기 위해서 저도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많은 분들 안심하시고 이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럼 어디서 얻어갈 수 있느냐? 구글 플레이 스토어, 핸드폰 번호 없이도 이용 가능합니다. 일부러 개인정보 빼버렸습니다. 최대한. 그래서 어디서 받아갈 수 있냐?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스토어에서 받아갈 수 있는데요.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나올 겁니다.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 검색창에 이재진 검색하면 무료 어플리케이션 나오고요. 설치 버튼 누르면 됩니다. 앱스토어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하시고 들어가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 상한가 랠리 메인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급등 추천주, 2배 급등 자료집, 그리고 1일 급등 추천주는 급등 추천주에서 드립니다. 클릭해 보시면은 매일매일 추천주, 그리고 공직을 4번째쯤 보시면 2배 급등 자료집이라고 해서 클릭해 보시면 자료집 맨 아래 하반기 대상승 자료집 있고요. 그 이외에도 다른 자료집 싹 다 만들어 놨으니까 무료로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추천주 보셔도 좋고요. 차트 예쁜 종목 드리니까. 장시작 전시황은 아침에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전일자 상승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도 정리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에 급등 포착 자료에서는 장이 끝나고 가장 강력하게 상승한 테마와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도 정리하고 해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조금이라도 유익하셨길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도 보다 더 유익한 영상을 통해서 찾아뵐 테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땡큐.